그날 저녁 이현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오는 게 아니었죠.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통보된 임시휴직 결정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경제 위기로 인해 직원들을 줄인다고 했어요.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렌트비, 미나의 유치원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차를 몰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적어도 집에서 한지수를 만나 위로받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고 평소처럼 환영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나왔어 라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컴컴했어요. TV만 켜져 있고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블록, 인형, 그림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평소 미나가 놀다가 치우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 적막함이 이상했어요. 한지수는 어디 갔지? 미나는? 소파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작은 몸집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나예요. 6살짜리 딸아이가 소파에 누워서 졸고 있었어요.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미나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살짝 흔들었어요. 미나야, 아빠 왔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엄마는? 미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현우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작은 팔이 꽉 조여오면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빠 왔어. 미나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현우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미나가 현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빠, 우리랑 이웃집 아저씨랑 옷장 속에서 숨바꼭질 할래? 엄마랑 아저씨가 지금 거기 있어.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숨바꼭질? 옷장 속? 이웃집 아저씨? 박민준을 말하는 건가? 현우의 머릿속이 순간 멈췄어요. 뭐라고? 미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웃으면서 현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진짜야. 엄마랑 아저씨가 숨었어. 아빠가 찾으러 가자.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장난일 거야. 미나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겠지.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작은 손이 현우의 손가락을 꽉 쥐고 침실로 끌고 갔어요. 침실 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침대는 흐트러져 있고 시트가 구겨져 있었어요. 미나가 벽장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기야. 여기.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쪽은 어두웠지만 옷들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한지수, 현우의 아내, 그리고 박민준, 옆집에 사는 그 남자. 지수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려 있었고 민준의 셔츠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포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이게 무슨...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수가 황급히 몸을 가리며 나왔어요. 현우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냥...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민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옷을 추스르며 비틀비틀 문 쪽으로 갔어요.
현우는 그를 따라가서 복도로 밀어냈어요.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현우가 소리쳤어요. 민주는 말없이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나가 현우의 무릎에 올라타며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래? 재미있었어?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이걸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이건 게임이 아니야.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미안해, 현우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나가 봤을 줄은 몰랐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마나 됐어? 이게 처음이야? 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몇 달 됐어. 하지만 끝낼 거야. 제발 용서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사에서 휴직 통보를 받고 온 날, 집에서 이런 일을 마주하다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나가 옆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랑 또 할까? 그 말에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밤새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지수의 풀린 단추, 민준의 헝클어진 셔츠, 그리고 미나의 천진난만한 목소리. 이게 반복됐다고? 미나가 몇 번이나 봤을까? 현우는 주먹을 쥐고 벽을 쳤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현우는 문을 열고 나가서 물었어요. 왜 그랬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네가 일만 하느라. 하지만 변명일 뿐이야.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내일이 올까?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회사, 가정, 모든 게. 미나를 안고 소파에 누워서 현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사랑해. 미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현우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아침이 되자 현우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파트촌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타려다 멈췄어요. 한지수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밥 먹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식욕 없어. 미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현우는 미나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작은 침대에서 미나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의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숨바꼭질, 옷장 속. 현우의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현우는 회사에 전화해서 휴직 확인을 했어요. 네, 이현우 씨.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상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뭐 하지? 돈은? 한지수가 다가와서 현우의 어깨를 만졌어요. 현우야, 우리 이야기하자. 현우는 그녀를 뿌리쳤어요. 지금? 미나가 깨기 전에? 지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랑은 네가 출장 갔을 때 시작됐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출장? 그때부터?
미나가 봤다는데 그게 몇 번이야? 지수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몇 번. 미나가 유치원 갔을 때만 했어. 하지만 어제는 늦게 왔어. 현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늦게? 내가 늦게 올 줄 알았어? 회사에서 잘린 날에 지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현우야. 가족을 위해 용서해줘. 현우는 방으로 도망쳤어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후가 되자 미나가 깨서 현우를 찾았어요. 아빠, 배고파. 미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미나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한지수가 밥을 차려놓았지만 현우는 먹지 않았어요. 미나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빠, 왜 슬퍼? 어제 게임 재미없었어? 현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아니야, 미나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미나가 이걸 게임으로 여긴다는 게 가장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현우는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8년, 미나가 태어난 지 6년. 한지수와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처음 만난 카페, 결혼식, 미나의 첫 울음소리.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야, 이혼할 거야? 지수가 물었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미나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현우는 미나를 안고 침대로 갔어요. 자자, 미나야. 미나가 현우의 뺨에 키스했어요. 아빠, 좋은 꿈 꿔.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지수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옆집에 사는 그놈 회사원이라고 했지. 현우는 핸드폰을 들고 민준의 번호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답장이 왔어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현우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어디가? 한지수가 물었어요. 생각 좀 할게. 미나는 네가 봐. 현우는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머릿속에 미나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할 수 있을까?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의 마음처럼 쏟아졌어요. 현우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준호를 불렀어요. 야, 현우야.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현우는 맥주를 마시며 털어놨어요. 지수가 바람 피웠어. 미나가 봤어. 준호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그럴 리가 없어. 지수가?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봤어. 옷장 속에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생각 잘해. 미나 때문에라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문을 열었어요. 미나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현우는 미나를 들어 올렸어요. 아빠 일 좀 봤어. 한지수가 저녁을 차려 놓았어요. 먹자. 현우는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나가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밤이 깊어지자 현우와 한지수가 마주 앉았어요. 현우야,
나 노력할게. 상담받자 지수가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현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직업 사이트를 뒤적였어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프로그래머 구함. 광고가 보였어요. 이력서를 보냈어요. 한지수는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오늘 면접 봤어? 현우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 지수가 대답했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제적 압박이 커졌어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볼게. 미나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현우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미나야, 생일 축하해. 미나가 박수를 쳤어요. 와, 케이크. 한지수가 촛불을 켰어요. 셋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미나가 촛불을 불었어요. 현우는 미나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가짜였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미나 생일. 행복해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 펜을 내려놓고 한지수를 봤어요. 지수가 다가와 안겼어요. 현우야, 사랑해. 현우는 그녀를 밀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옹은 차가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한 달 후 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축하해. 한지수가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미나가 현우의 다리를 안았어요. 아빠, 이제 안 슬퍼? 현우는 웃었어요. 응, 미나야. 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현우는 민준의 아파트를 피해서 다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게 조심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는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집안에서 한지수와 대화가 늘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지수가 제안했어요. 생각해 볼게. 현우가 대답했어요. 미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시간이 흘렀어요. 현우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미나의 웃음이 약이 됐어요. 한지수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았어요. 현우는 가끔 밤에 깨서 천장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삶은 계속됐어요. 며칠이 지나도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새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지수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현우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갈등했어요. 정말 끝난 거 맞아? 현우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한지수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을 차리고 미나를 재우고 현우의 어깨를 주물러 주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굳었어요. 오늘 어땠어? 한지수가 물었어요. 현우는 대충 대답했어요. 바빴어. 대화가 짧아졌어요. 어느 아침 현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한지수가 다가왔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현우야, 어젯밤에 또 못 잤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사실 밤새 뒤척였어요. 한지수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매일 반복되는 말이었어요. 현우는 잔을 내려놓고 한지수를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몇 번이나 그랬어? 언제부터였어? 한지수가 시선을 피했어요. 몇 달. 몇 달 됐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제발 믿어줘. 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몇 달. 정확히 말해. 그리고 왜? 한지수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네가 바빠서. 하지만 그게 다야. 미안해. 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하찮은 미안함이 진심인가? 그는 진짜 진실을 원했어요. 표면적인 말로는 안 돼요. 그날 저녁 미나를 재운 후 현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지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현우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지수의 오래된 거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멈췄어요. 생일? 아니, 미나 생일인가? 몇 번 시도 끝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이 켜지자 데스크톱에 익숙한 아이콘들이 보였어요. 현우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열었어요. 한지수의 계정이었어요. 폴더를 뒤적이다가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비밀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클릭하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지수와 박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카페에서, 호텔 방에서 웃는 얼굴들이 현우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자 메모 파일들이 나왔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거예요. 현우는 하나씩 열어봤어요. 작년 3월 15일 민준 오빠랑 처음 만남. 현우 출장 중.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작년? 몇 달이 아니라 1년 넘었어? 메모를 스크롤하다가 멈췄어요. 작년 7월 현우 수술날. 병원에 두고 민준 오빠랑 온천 여행. 남편 빙요하게 놔두는 게 아깝지만 여기가 천국이야.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때 현우는 위궤양으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한지수는 박민준과 온천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빙욕하게라는 단어가 현우의 뇌리를 스쳤어요. 내가 아픈데 그게 아깝다고? 현우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봤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현우는 그날 밤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했어요. 사진, 메모, 채팅 기록까지.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클릭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수가 출근한 후 현우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이혼 상담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충분해요. 사무실에 가서 외장하드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건 강력한 증거예요.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현우는 이를 갈았어요. 돈보다 복수가 더 중요해요. 그 주말 현우가 집에서 미나와 놀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현우 씨 되세요? 저는 박민준의 전 부인 김수연이에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세요. 수연이 거실에 앉아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준이 바람 피운 거 알아요. 저도 이혼했어요. 증거를 드릴게요. 현우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신용카드 거래 내역, 호텔 비용, 여행 티켓, 그리고 차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서 한지수와 박민준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현우가 물었어요. 수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준 차에 몰래 설치했어요. 의심스러워서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함께 하자고요. 현우는 고마워하며 서류를 복사했어요. 감사해요. 이걸로 더 강해질게요. 수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준은 공무원이에요. 스캔들 나면 끝장날 거예요. 며칠 후 현우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위자료 2배로 주고 소송 취하하고 비밀 유지하재요. 현우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배? 그게 다야?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절해요. 돈이 아니에요. 그놈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강경하게 가죠. 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음속 스떠름이 시작됐어요. 현우는 그 후로 더 냉정해졌어요. 집에서 한지수와 대화할 때도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늘 뭐 했어? 현우가 물었어요. 한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 미나 데리러 갈게.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지? 증거가 쌓이고 있어. 미나가 현우의 무릎에 앉아서 물었어요. 아빠, 왜 안 웃어? 현우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피곤해서. 하지만 미나 사랑해. 미나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이 현우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어요. 현우는 사무실에 가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김수연 씨가 준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변호사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이혼 소송과 함께 민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소송도 가능해요. 현우는 이를 드러내며 말했어요. 모두 해요. 그놈 직장에도 알려야 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 양은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나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한지수가 키울 자격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박민준의 아파트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이 문을 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 씨. 왜? 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수 없어. 네가 한 짓 다 알게 될 거야. 민준이 애원했어요. 제발 직장 잃으면 안 돼요. 가족이. 현우는 웃었어요. 가족? 내 가족은 네가 망쳤어. 문을 쾅 닫고 돌아섰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날 밤 한지수가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현우야, 우리 잘 지내자. 지난 일 잊자.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잊어? 어떻게 잊어? 한지수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지옥이 뭔지. 미나가 잠든 방을 보며 현우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게 미나를 위한 거야. 깨끗한 시작을 위해. 다음 주 현우는 김수연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준이 연락 왔어요. 돈 줄 테니 그만하라고. 수연이 말했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나도 거절했어요. 함께 끝까지 가요.
수연이 서류를 더 건넸어요. 이건 통화 기록. 한지수 씨랑 나눴던 거예요. 현우는 받아서 확인했어요. 사랑한다는 메시지들. 수술 날에도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요. 이걸로 확실해져요. 집에 돌아와 현우는 외장하드를 열고 새 파일을 추가했어요. 모든 게 쌓여갔어요. 밤늦게 한지수가 잠든 걸 확인하고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메모를 적었어요. 데이 다가와. 복수 시작.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한지수의 배신이 반복됐어요. 아픈 날 온천에서 웃던 그녀. 그 이미지가 현우를 불태웠어요. 변호사가 소송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혼 청구서예요. 위자료 5억 요구할게요. 현우가 물었어요. 민준 쪽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공무원이라 징계 가능해요. 언론에 제보할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드러나게 해요. 사무실을 나오며 현우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걷히는 듯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미나의 유치원 행사가 있었어요. 현우와 한지수가 함께 갔어요. 미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엄마. 미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현우는 박수를 쳤지만 한지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한지수가 말했어요. 좋았어. 우리 이렇게 지내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끝날 거야. 이 가짜 평화. 박민준의 변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3배로 드릴게요. 제발. 현우는 웃으며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거절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무원 배지 달고 다니던 그놈. 이제 그 배지 뗄 때야. 현우는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바람을 느꼈어요. 미나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깨끗한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야. 한지수의 배신이 현우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김수영과 통화했어요. 소송 준비됐어요. 함께 증언할래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민준 그놈 끝장내요. 현우는 고마워했어요. 이 연대가 힘을 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미나를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 미나가 속삭였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도 이 모든 게 미나를 위한 거야. 지옥을 끝내고 새 시작을. 며칠 후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최종 확인했어요. 이혼 청구와 함께 권양유권도 청구할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한지수를 생각했어요. 아직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미나가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한지수에게 말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한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뭐? 왜 갑자기? 현우는 외장하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증거 다 있어. 네가 한 짓 다. 한지수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울었어요. 현우야, 제발. 미나 때문에라도.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나 때문에 나가. 네가 키울 자격 없어. 한지수는 짐을 챙겨서 문을 나섰어요. 미나가 문 앞에서 울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현우는 미나를 안고 속삭였어요. 엄마 일 좀 보러 가.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영원히 오지 않게 할 생각이었어요. 한지수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새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데리러 갔어요. 미나가 차 안에서 제잘거렸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바빠. 아빠랑 둘이 지내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주말이 되자 현우는 미나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미나가 그네를 타며 웃었어요. 아빠, 밀어줘. 현우가 밀어주면서 미나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 미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어제 엄마랑 놀이터에서 만난 아저씨 재미있었어.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뭐? 어떤 아저씨? 미나가 포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놀이터 아저씨. 엄마랑 손잡고 웃었어. 나한테 사탕도 줬어.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이즈? 한지수가 또 다른 남자를. 현우는 미나를 재우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한지수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미나랑 만나지 마. 소송 중이야.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사에게 말하고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한지수의 새 주소로 갔어요. 한지수가 친구 집에 머무른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알았어요. 현우는 차를 멀리 주차하고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한지수가 문을 나서더니 택시를 탔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어요. 택시가 근처 공원에 멈췄어요. 한지수가 내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곧 낯선 남자가 다가와 한지수의 어깨를 안았어요. 둘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남자가 한지수의 손을 잡고 산책로로 걸어갔어요. 현우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줌을 당겨서 얼굴을 확대했어요. 남자는 30대 후반쯤 정장 차림이었어요. 한지수가 남자의 팔을 끼고 웃었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한지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현우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서 키스를 했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30분쯤 지나서 둘은 헤어졌어요. 한지수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 현우는 차로 돌아왔어요. 이게 같은 년, 현우가 이를 갈았어요. 변호사에게 바로 파일을 보냈어요. 추가 증거예요. 외정 계속하고 있어요. 그 주에 김수연이 다시 연락했어요. 현우 씨, 만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우는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예요. 2년 전 거예요. 민준이 집에 숨겨둔 거 찾았어요. 현우는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현우의 거실이 나왔어요. 한지수와 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한지수의 허리를 안고 있었어요.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우 그놈 진짜 바보야. 우리가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나 봐. 평생 모를 거야. 민준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내 남편이 그렇게 멍청할 줄이야. 한지수가 민준의 가슴을 툭 쳤어요. 멍청한 게 돈은 잘 벌어.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즐기지. 영상이 끝나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년 전? 그때부터? 현우는 USB를 쥐고 수연에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했었어요. 이혼 전에 당신 집에서 찍힌 거예요.
민준이 가져온 거예요. 현우는 고마워하며 USB를 복사했어요. 이걸로 끝장낼게요. 소송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현우는 매일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권양 유권이 핵심이에요. 미나의 안정을 위해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현우는 미나를 안고 잠을 청했어요. 미나가 꿈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지수의 배신을 떠올리며 결심을 다졌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현우는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내 끝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한지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서 눈물을 훔쳤어요. 판사가 시작을 알렸어요.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지수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제 의뢰인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미나를 키울 권리를 주세요. 한지수가 증언대에 섰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현우가 일만 하느라 저를 소홀히 했어요. 그 외정은 실수였어요. 미나를 사랑해요. 제발 돌려주세요. 한지수가 흐느꼈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연기예요. 증거를 보시죠. 현우 쪽이 증언을 시작했어요. 현우가 증언대에 서서 말했어요. 한지수는 2년 넘게 외정을 했어요. 제가 수술 받을 때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지수의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증거 없어요. 현우의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이 켜지자 거실 영상이 나왔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우 그놈 진짜 바보야. 평생 모를 거야. 법정안이 술렁거렸어요. 한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판사가 물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한지수의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의뢰인이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영상이 계속됐어요. 한지수가 민준과 웃으며 현우를 비웃는 장면. 그리고 현우가 제출한 최근 사진과 동영상. 놀이터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한지수. 판사가 한지수를 노려봤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권양 유권과 감호권을 이현우 씨에게 부여합니다. 한지수 씨는 매월 이 시간 공공장소에서 감독하에 미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지수가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미나 내 딸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이 한지수를 제지했어요. 현우는 법정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미나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미나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엄마는? 현우는 미나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는 멀리 가.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새 시작이 시작됐어요. 그 후 현우는 미나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옛집의 추억을 버리고 싶었어요. 미나는 새 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며 웃었어요. 아빠, 여기 좋아. 현우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릴 때 현우는 한지수를 떠올렸어요. 매월 만남날이 다가오면 긴장됐어요. 첫 만남날 공원에서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지수가 왔어요. 미나야. 한지수가 팔을 벌렸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
한지수가 미나를 안았지만 미나는 현우를 돌아봤어요. 이 시간이 지나자 감독관이 말했어요. 끝났습니다. 한지수가 울며 떠났어요.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나 미나는 적응했어요. 현우는 미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 공원에 가서 미나와 놀았어요. 아빠, 그네 타자. 미나가 소리쳤어요. 현우가 밀어주며 웃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었어요. 김수영과 가끔 통화했어요. 민주는 직장에서 잘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수연이 말했어요. 현우는 웃었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미나가 현우의 다리를 안고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 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현우는 밤의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한지수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덤덤했어요. 미나의 미래를 위해 강해졌어요. 새 직장에서 승진 소식이 왔어요. 축하해요. 동료들이 말했어요. 현우는 미나를 데리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미나야, 아빠 승진했어. 미나가 박수를 쳤어요.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지수와의 만남이 계속됐어요. 매번 한지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현우는 믿지 않았어요. 미나가 한지수를 보고 울 때도 있었어요. 엄마 왜 안 와? 현우는 미나를 달래며 말했어요. 아빠가 있어. 미나는 점점 현우에게 의지했어요. 유치원에서 미나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빠랑 나, 현우는 벽에 붙였어요. 그 그림이 현우의 힘의 원천이었어요. 박민주는 소문대로 공무원직을 잃었어요. 현우는 신문에서 봤어요. 불륜 스캔들로 해임. 현우는 속으로 웃었어요. 대가 치렀어. 김수연이 재혼 소식을 전했어요. 행복해요. 당신도요. 현우는 대답했어요. 네, 미나 덕분에 삶이 안정됐어요. 현우는 미나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미나가 소리쳤어요. 와, 예뻐. 현우가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을 간직했어요. 돌아와서 현우는 일상에 복귀했어요. 미나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빠, 학교 가고 싶어.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는 등록을 준비했어요. 한지수가 만남 때 물었어요. 미나 학교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독관이 시간을 재촉했어요. 한지수가 떠날 때 미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현우의 삶은 미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미나를 깨우고 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미나가 졸린 눈으로 들었어요. 현우는 미나가 잠든 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미나가 웃었어. 이게 내 행복이야. 창밖 별을 보며 현우는 미소 지었어요. 지옥을 지나 천국에 왔어요. 미나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 불렀어요. 생일 축하해. 미나가 불었어요. 현우가 선물을 줬어요. 인형이야. 미나가 안겼어요. 고마워, 아빠. 파티 후 현우는 청소를 하며 생각했어요. 한지수가 없지만 우리는 괜찮아. 한지수가 소송을 포기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렸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요. 현우는 안도했어요. 미나와의 삶이 평화로웠어요. 현우는 새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미나가 전부였어요. 밤에 미나를 재우며 현우는 속삭였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미나의 작은 손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모든 걸 치유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현우의 일상이 평화로웠어요. 새 아파트에서 미나와 함께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미나를 깨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집에 가서 보여줄게. 현우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기대돼. 아빠가 맛있는 저녁 만들어줄게. 집에 도착해서 미나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현우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현우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문을 열고 작은 상자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쪽에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미나가 유치원 근처에서 웃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몰래 찍은 거예요. 종이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나 없인 못 살아. 내 딸 데려갈 거야.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지수의 글씨였어요. 이건 위협이에요. 현우는 즉시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어요. 미나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안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상자 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재판 끝났는데 아직도 포기 안 했어? 현우는 경찰에 전화했어요. 스토킹 신고해요. 전 아내가 경찰이 기록을 남겼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한지수의 그림자가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미나 데리러 올 때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엄마가 아닌 사람 오면 안 돼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현우 씨. 현우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한지수가 스토킹해요. 사진과 쪽지 받았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증거로 보관하세요. 추가 조치 취할게요. 현우는 쪽지를 사진 찍어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따라오나? 미나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미나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오늘 그림 완성했어. 미나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제목이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림에 현우와 미나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지수와 다른 남자들이 검은 크레용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아래에 미나의 글씨로 엄마는 아저씨 많아. 난 아빠만. 엄마가 날 버렸어.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미나가 이걸 느꼈어? 현우는 미나를 안고 물었어요. 미나야, 이 그림 왜 이렇게 그렸어? 미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저씨랑 놀아서. 나랑 안 놀아. 그래서 버린 것 같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지수의 배신이 미나에게까지 상처를 줬어요. 현우는 그림을 사진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미나의 심리적 피해 증거예요. 현우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지수의 행적을 추적할 때가 됐어요. 과거 IT 보안 일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소셜미디어와 공공기록을 뒤졌어요. 한지수가 새 남자와 사는 주소를 찾았어요. 세 번째 연인, 대기업 임원 김태준이었어요. 현우는 주소지를 메모했어요. 다음 날,
현우는 변호사와 만나 그림과 쪽지를 제출했어요. 방문권 완전 정지 신청할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복수 시작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현우는 자료를 모았어요. 한지수의 외정 증거, 스토킹 사진, 미나의 그림. 먼저 김태준의 회사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퀘이셔 임원 김태준 씨가 불륜 중입니다. 증거 첨부. 파일에 한지수와 김태준의 사진, 호텔 기록을 넣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봤어요. 대기업 임원, 도덕 위반으로 해고, 현우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놈도 맛봐라. 다음으로 한지수의 부모님을 찾았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현우는 주말에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장인 어른이 나오셨어요. 현우냐? 무슨 일이야? 현우는 거실에 앉아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수가 2번 바람 피웠어요. 지금도 스토킹해요. 미나를 위협해요. 장모님이 울면서 물었어요. 우리 지수가 왜 그랬을까? 현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술 받을 때 온천 갔어요. 미나가 그림 그렸어요. 상처 받았어요. 장인 어른이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지수한테 연락할게. 현우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울었어요. 가족이 무너진 게 안타까웠어요. 현우는 집에 도착해서 미나를 안았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미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뵈러. 미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 미나는 웃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USB를 다시 봤어요. 2년 전 영상. 한지수와 박민준이 현우를 비웃는 장면. 이걸로 끝낼 거야. 다음 날 현우는 경찰서에 갔어요.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게요. 경찰이 물었어요. 증거는? 현우가 USB를 제출했어요. 집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에요. 박민준이 설치한 거예요.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현우는 한지수와 박민준을 피고로 지목했어요. 며칠 후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한지수가 증언대에 서서 울었어요. 현우야, 미안해. 하지만 그건 과거야. 현우의 변호사가 영상을 틀었어요. 법정에 한지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현우 바보 같아. 판사가 한지수를 노려봤어요. 이건 범죄예요. 박민준도 소환됐어요.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변명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됐어요. 증인으로 김수연이 나왔어요. 민준이 카메라 설치한 거 알아요. 현우는 미나의 그림을 제출했어요. 피해가 커요. 판결날 판사가 선고했어요. 한지수와 박민준, 유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박민준은 공무원직을 잃었어요. 징계 해임. 현우는 법정을 나오며 안도했어요. 추가로 방문권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2년간 금지. 변호사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됐어요. 현우는 미나를 데리러 갔어요. 미나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아빠, 현우는 미나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안전해.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새 시작이야. 그 후 현우의 삶이 안정됐어요. 미나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고 현우는 직장에서 인정받았어요. 주말에 공원에 가서 미나와 피크닉을 했어요. 아빠, 샌드위치 맛있어.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만든 거니까. 한지수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현우는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미나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아빠랑 나만 있어도 행복해. 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과거의 아픔이 희미해졌어요. 김수연과 통화했어요. 현우 씨, 민주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래요. 당신 덕분에. 현우가 웃었어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미나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했어요. 교복을 사러 갔어요. 미나가 거울 앞에서 돌았어요. 아빠, 예뻐? 현우가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입학식 날,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인사했어요. 환영해요. 미나가 수업을 받는 동안 현우는 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미나가 나오며 말했어요. 아빠, 재미있었어. 현우는 미나를 안고 집으로 갔어요. 밤에 현우는 일기를 썼어요. 미나가 학교 갔어. 행복한 날,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느꼈어요. 한지수의 위협이 끝났어요. 이제 미나를 지킬 수 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현우 씨 팀장 돼요. 현우는 수락했어요.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미나가 박수를 쳤어요. 시간이 흘러 미나는 성장했어요. 현우는 미나의 숙제를 도와줬어요. 아빠, 이 문제 어려워.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풀면 돼. 미나가 웃었어요. 아빠 최고. 현우는 미나를 재우며 동화를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 미나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 현우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한지수의 2년 정지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연장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미나가 원하면 만나게 할게요. 하지만 감독하에. 미나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볼까? 현우는 미나를 안고 말했어요. 네가 결정해.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 현우는 안도했어요. 현우는 새 취미를 찾았어요. 주말에 미나와 등산 갔어요. 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아빠, 세상이 커. 미나가 소리쳤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미나랑 같이라면 어디든. 내려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집에 돌아와 피곤하지만 행복했어요. 박민준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회봉사 끝내고 이사 갔대요. 현우는 무관심했어요. 과거는 끝났어요. 김수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해요. 수연이 답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미나의 생일이 왔어요. 현우는 파티를 준비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해. 미나가 불었어요. 선물로 자전거를 줬어요. 와, 아빠? 타고 싶어. 다음 날 공원에서 미나가 자전거를 탔어요. 현우가 뒤에서 잡아줬어요. 조심해. 미나가 웃으며 달렸어요. 현우의 삶은 미나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미나를 깨우고 저녁에 안아 재웠어요. 아빠 꿈꿔.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밝았어요. 미래가 빛나요. 현우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현우 씨 덕분이야.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자랑했어요. 아빠가 잘했대. 미나가 안겼어요. 아빠 짱. 현우는 웃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미나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빠, 코는 당근. 미나가 소리쳤어요. 현우가 눈을 굴려 만들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집안에서 핫초코를 마셨어요. 따뜻해. 미나가 말했어요. 봄에 미나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 1등 했어. 현우가 꽃을 사왔어요. 축하해. 미나가 꽃을 안았어요. 여름 휴가로 바다에 갔어요. 미나가 물장구를 쳤어요. 아빠, 수영 가르쳐. 현우가 안고 헤엄쳤어요. 모래성 쌓았어요. 우리 집이야. 미나가 말했어요. 가을에 단풍 구경 갔어요.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아빠, 예뻐. 미나가 잎을 주웠어요. 현우가 사진 찍었어요. 1년이 지나 2년이 됐어요. 현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어요. 미나는 밝게 자랐어요. 아빠, 나중에 뭐 할까? 미나가 물었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미나가 웃었어요. 아빠랑 같이. 현우는 밤에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한지수의 위협이 끝나고 미나를 지켰어요. 강해졌어요. 삶이 아름다워요. 미나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은 꿈 꿔. 현우가 속삭였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며칠이 지나도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2년의 방문 금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한지수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꽃 그렸어. 현우는 미나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잘했네. 아빠한테 보여줄래? 미나는 종이를 꺼내서 펼쳤어요. 밝은 색깔의 꽃들이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현우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미나의 이전 그림이 떠올랐어요. 검은색으로 칠해진 사람들.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까? 현우는 미나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미나야, 요즘 꿈은 어때? 무서운 꿈 꿔? 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숨바꼭질 꿈 봐.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 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게임, 그 기억. 현우는 결심했어요.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야. 현우는 다음날 미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어린이 심리 클리닉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나가 현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 무서워? 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좋은 분이야. 미나랑 이야기할 거야. 상담실 문이 열리자 여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양. 이현우 씨 되세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나가 요즘 꿈을 자주 꾸는 것 같아서 왔어요. 의사가 미나를 보며 물었어요. 미나야, 앉아볼까? 그림 그릴까? 미나는 조심스럽게 앉아서 색연필을 집었어요. 현우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 의사가 현우를 불렀어요. 미나 양, 애착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PTSD 증상도 보이네요.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PTSD요? 왜요? 의사가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미나가 말한 꿈들. 숨바꼭질, 어른들이 숨는 거. 그게 트라우마예요. 엄마와 관련된 기억이 공포로 변했어요. 애착장애는 안정된 관계가 깨진 탓이에요. 미나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제대로 못 지켰어요. 의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주 2회 상담 추천해요. 놀이 치료로 할게요.
현우는 미나를 데리고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미나를 낫게 할 거야. 첫 상담 후 미나는 피곤한 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저녁으로 미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미나야, 맛있게 먹자. 미나가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 좋았어. 인형놀이 했어. 현우는 안도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미나의 비명이 들렸어요. 현우가 달려가 미나를 흔들었어요. 미나야, 깨어났어. 꿈 봤어? 미나가 울면서 안겼어요. 엄마랑 아저씨가 옷장 속에. 나 찾으러 와. 현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꿈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미나는 현우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어요. 현우는 그날 밤 의사에게 전화했어요. 악몽이 심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기록하세요. 다음 상담 때 가져오세요. 현우는 노트를 꺼내 미나의 꿈을 적었어요. 숨바꼭질, 어두운 옷장, 웃는 어른들. 그게 미나의 공포였어요. 상담이 주 2회로 시작됐어요. 현우는 회사에 조기 퇴근을 신청했어요. 가족 일이에요. 상사가 이해해줬어요. 상담실에서 미나는 인형으로 놀이를 했어요.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나는 인형을 옷장 모형에 숨겼어요. 여기 숨었어. 찾지 마. 의사가 물었어요. 왜 찾지 마라? 미나가 속삭였어요. 무서워. 어른들이 웃으면서 나와. 현우는 문 밖에서 듣고 눈물을 삼켰어요. 상담 후 의사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미나의 PTSD가 확인됐어요. 이 놀이가 증거예요. 애착 장애 때문에 미나는 아빠만 믿어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요. 현우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조언했어요. 매일 안정감을 주세요. 루틴 만들고 함께 시간 보내세요.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미나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미나야, 이 동화 어때? 미나가 머리를 기대며 들었어요. 좋아, 아빠. 몇 주가 지나 미나의 악몽이 줄었어요. 현우는 매일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미나가 밝아졌어요. 친구랑 잘 놀아요. 현우는 기뻤지만 조심했어요. 상담에서 미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밝은 색으로 현우와 미나만. 엄마는 없어. 아빠만. 의사가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진전이에요. 하지만 애착 장애 치료는 길어요. 현우는 미나를 안고 집으로 갔어요. 저녁에 미나가 물었어요. 아빠, 나 왜 병원 가?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나가 강해지게 하려고. 아빠도 같이. 미나가 웃었어요. 아빠랑 같이라면 좋아. 현우는 미나의 치료를 위해 더 노력했어요. 주말에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미나야, 손 잡자. 미나의 작은 손이 현우의 손을 쥐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떨어졌어요. 미나가 잎을 주우며 웃었어요. 아빠, 이거 예뻐. 현우가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집에 돌아와 미나는 낮잠을 잤어요. 현우는 그 틈에 의사의 조언대로 일기를 썼어요. 미나의 변화, 웃음, 눈물. 오늘 미나가 웃었어. 악몽 없이 현우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상담이 3개월째 되자 의사가 말했어요. 미나의 PTSD 증상이 완화됐어요. 애착 장애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하세요. 현우가 안도했어요. 감사해요. 미나가 상담실에서 인형을 안고 나왔어요.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현우는 미나를 들어 올렸어요. 잘했어, 내 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미나야,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세상이 무너져도 아빠가 곁에 있을게. 미나가 현우의 목을 안았어요. 아빠, 나도 아빠 곁에 있을게. 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약속이 미나의 약이 될 거야. 현우는 그날부터 미나와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 먹고, 저녁에 산책하고, 밤에 동화 읽기. 미나가 잠들 때 현우는 미나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좋은 꿈 꿔. 미나의 미소가 현우의 힘 됐어요. 회사에서 현우는 집중해서 일했어요. 현우 씨, 요즘 밝아졌네. 동료가 말했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가족 덕분이야. 주말에 미나와 베이킹을 했어요. 쿠키 반죽을 섞으며 미나가 웃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겠다.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지자 집안이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미나가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맛있어. 현우도 먹으며 미나를 봤어요. 이 순간이 소중해요. 봄이 되자 미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데려왔어요. 아빠, 이 친구랑 놀아도 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간식 줄게. 아이들이 웃으며 놀았어요. 현우는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미나가 애착 장애를 극복하고 있어요. 상담에서 의사가 칭찬했어요. 미나 양, 잘하고 있어요. 아빠의 헌신 덕분이에요. 현우는 미나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그네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미나야, 높이 날아. 미나가 깔깔 웃었어요. 아빠, 재미있어. 여름 휴가로 바다에 갔어요. 미나가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았어요. 아빠, 이게 우리 집이야. 현우가 물통을 들고 도왔어요. 더 크게 만들자. 파도가 밀려오자 미나가 소리쳤어요. 아빠, 잡아. 현우가 미나를 안고 물장구를 쳤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미나는 현우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빠, 사랑해. 현우가 속삭였어요. 아빠도 이 여행이 미나의 상처를 씻어줬어요. 가을에 미나는 학교에서 연극을 했어요. 아빠, 나 공주 역할이야. 현우가 공연을 보러 갔어요. 무대에서 미나가 대사를 했어요. 왕자님, 구해주세요. 현우는 박수를 쳤어요. 공연 후 미나를 안았어요. 최고였어. 미나가 웃었어요. 아빠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와 현우는 미나의 사진을 앨범에 붙였어요. 추억이 쌓여갔어요. 겨울에 눈이 왔어요. 미나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빠, 눈덩이 굴려. 현우가 큰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미나가 당근 코를 꽂았어요. 완성. 사진을 찍고 집으로 들어와 핫초코를 마셨어요. 따뜻해, 아빠.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가 안았어요. 항상 따뜻하게 해줄게. 시간이 흘러 미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상담은 이제 월 1회로 줄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미나 양, 완전히 회복됐어요. 애착 장애와 PTSD 증상이 사라졌어요. 현우가 안도했어요. 감사해요. 미나가 상담실에서 나와 웃었어요. 아빠, 이제 안 와도 돼? 현우가 대답했어요. 응, 미나가 강해졌으니까. 미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아빠, 오늘 축구했어. 현우가 듣고 웃었어요. 잘했네. 현우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한지수의 배신, 소송, 복수. 그 모든 게 미나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잔인했지만 필요했어요. 이제 미나는 밝고 건강해요. 현우는 미나의 방으로 가서 잠든 미나를 봤어요.
미나야, 아빠가 지켰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새 집, 새 삶. 폐허 위에 세운 거예요. 미나가 중학생이 되자 현우는 미나와 여행을 더 자주 갔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미나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와서 행복해. 현우가 대답했어요. 아빠도 미나 덕분이야. 미나는 그림을 그리며 꿈을 말했어요. 화가 될래. 현우가 응원했어요. 할 수 있어. 집 안은 미나의 그림으로 가득 찼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나는 공부에 열심이었어요. 아빠, 대학 갈게. 현우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천천히 해. 미나가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 고마워.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자랑스러워. 대학에 간 미나는 독립했어요. 아빠, 걱정 마. 현우가 보내며 말했어요. 항상 전화해. 미나는 주말에 집에 왔어요. 아빠, 요리해줄게. 현우가 웃었어요. 맛있겠다. 미나는 과거를 물었어요. 아빠, 왜 엄마랑 헤어졌어?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나를 지키려고. 미나가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 현우는 은퇴 후 미나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미나가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 축하해줘. 현우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라. 손녀가 태어나자 현우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 미나처럼 지을게. 미나가 말했어요. 현우가 안았어요. 좋아. 늙은 현우는 창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어요. 배신, 복수, 회복. 모든 게 미나를 위한 거였어요. 미나가 방문에 안겼어요. 아빠, 건강해? 현우가 웃었어요. 미나 덕분에.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폐허 위의 새 집. 영원히.